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상환 방식은 어떤 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영상이 이 상환 방식이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영상까지는 보기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환 방식 중에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만기 일시라는 건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서 이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상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는 이자만 내면 되겠죠. 두 번째, 원금 균등 분할. 글씨를 보면은, 이 단어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원금 균등, 그러니까 대출받은 이 원금만 내가 상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쪼개요. 만약에 1년이면 1년 동안 균등하게 쪼개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게 되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이건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같이 쪼개요. 그래가지고 매달 원금하고 이자, 어찌 보면 원금 균등 분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는 조금 있죠. 이거 원금만 균등하게 쪼개는 것이고, 이거 원금하고 이자를 다 균등하게 쪼개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자, 1,000만 원을 자, 1년 12개월 상환으로 잡고 연 10%의 이율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게요. 아무래도 좀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렇다면 총 납입이자, 이거 여기에 적어져 있어 버리니까 편하네.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웃다 해야 돼? 그냥 여기다 할까요? 1,000만 원 연 10%의 그 12개월 상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총 납입이자, 총 이자, 납입하는 이자가 얼마일까 보면, 만기일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만 납부하다가 마지막에 원금하고 이자 다 같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변동이 없어요. 매달 납입하는 이자가 83,337원. 부담이 적죠. 1,000만 원 빌려가지고 한 달에 8만 얼마만 내면 되니까. 근데 항상 만기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연장 되겠지. 연장 돼가지고 또 쓰고 하면 부담은 덜 하겠지만, 어찌됐든 한꺼번에 낼 때는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그럼 원리금 균등 분할 보면, 이건 총 납입이자가 54만 1,667원. 이자만 했을 때. 자, 그리고 원리금 균등, 이건 54만 9,906원. 비슷한데 원리금 균등이 조금 더 많죠. 조금 더 많아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저한테 문의 주신 채무자분들은 만기 일시를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월 납입 금액이 적잖아요. 납입금. 자, 월 납입금 그냥 여기서 볼까요? 월 납입금. 그럼 여기는 똑같이 이자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83,337원이야. 근데 여기는 원금 균등은 납입 금액만 따지면 91만 6,667원. 여기는 87만 9,159원. 보세요. 납입 금액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10배 차이 나면 10배 이상 차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만기일시만 많이 따져요. 왜? 아무래도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달 이 불입 금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 한꺼번에 낼 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납입 금액을 줄여보자 이 생각이시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이자 아니야 저 납입 금액 많은 거 선택했다가 많이 못 내봐봐. 그럼 연체돼 버려. 연체돼 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그걸 또 갚아야 돼. 못 갚으면 또 압류 들어온 것이고, 갚더라도 나 연체 기록 떠버리면 다음에 또 뭘 이용하더라도 그만큼 큰 손해를 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긴 하지만 만기 때 부담감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제가 예전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얘는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놔둔다 치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중에 진짜 원리금 균등을 만든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성과수당을 받았을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진짜 어마어마한 이 계산 방법이거든요. 왜? 이 둘 중에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자를 얘가 더 많이 받아요. 자, 여기서 보더라도 총 이자가 54만 1,000원, 54만 9천원. 이것만 보면 뭐 8천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더 내고 말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1,000만 원이고 12개월 상환 12개월. 금액이 늘어나고 상환기간이 우리 보통 상환기간 5년 막 그러잖아요. 5년 그 이상. 그럼 이게 5년 동안 더 늘어나 쳐봐요. 그럼 더 많은 이자를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만 따지면 얘가 더 높아요. 근데 얘는 첫 달에는 이렇게 91만 6천, 얘는 첫 달에 87만 9천 원. 얘가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첫 달이었을 때 그런 것이고, 뭐, 내면 낼수록 점점 내일은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이자가, 원금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원금이 83만 3,333원이에요.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왜? 원금 균등이잖아요. 1,000만 원을 12개월로 딱 쪼개놓은 거예요. 여기에 따른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첫 달에는 8만, 똑같네? 맞나? 이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8만 3,333원. 3원이 이자로 붙은데, 두 번째 달은 원금, 이거 다 계속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걸 상환했으니까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83만, 1,000만 원에서 83만 원 빼면, 야, 뭐 916만 7천 얼마?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어요. 다음 달에는 이자가 7만 6,389. 그 다음 달에는 6만 9,444원. 이렇게 점점 이자가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4천. 거의 뭐 7천 단위네? 7,000원 정도씩 매달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내서 마지막 달에는 6,944원하고 83만 3,333원. 그럼 얼마예요? 대략 뭐 8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마지막 달. 근데 얘는 똑같아. 마지막 달에도 87만 9,159원이에요. 다만 중간중간에 원금하고 이자는 좀 바뀌죠. 원금이 첫 달엔 79만 5,826원에 이자는 똑같이 8만 3,333원이지만 다음 달에는 원금 여기가 좀 더 높아져요. 그리고 4, 5천. 이자는 갚았으니까 또 이자는 좀 줄어들겠죠? 76701. 그리고 이거 갚았으니까 이자는 또 줄어들 거예요. 70014. 원금은 이제 더 많이 내. 809145.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원금이 87만 9천, 아니다, 이거. 마지막이 아니다. 세 번째다. 마지막에는 여기, 이게 원금이, 이거 오늘 영상 보신 분들 헷갈리시게 생겼네. 이상하게 말해놓고도. 자, 마지막에는 87만 1,893원인데, 이자는 7,266원.
보세요. 점점 이거 원금이 많아져. 원금이 갈수록 많아져. 그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이거 원금이 매달 똑같아. 이자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이 계산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이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만든 방식치고는 대단한 거야. 나 이거 어떻게 사람 머릿속에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환 방식 있잖아요. 보통 만기일시를 보면은 1금융권, 시중은행이죠. 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죠. 우리 은행에서 만기일시 상품으로. 뭐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일시 상품은 아니죠. 쓰면 쓴 만큼 내는 이자고, 이건 만약에 대출 1,000만 원 내가 받았어도 쓰든 내가 내 통장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쓰든 안 쓰든 그에 따라 이자를 내지만, 그 마이너스 통장은 통장에서 내가 갖다 쓴 금액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조금 틀린 방식이죠. 1금융권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 원금 균등 분할은 제가 봤을 때 보통 정부 지원 자금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니까 채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부담이 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이쪽에서는 운영하는 것 같고, 원리금 균등은 모든 금융사에서 아주 다 좋다고 취급하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원리금 균등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금융권, 대부업체 이런데 대부분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원금 균등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만기일시는 이연 부담이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금융사 입장에서. 왜? 내가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만 내일 받고 있었어. 원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무슨 일이 생겼거나 나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어서 못 갚겠다 손 들어버리면 이 원금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 얘네들은 어찌됐든 원금을 매달 조금씩이라도 받아 챙겨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몇 번 내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고 연체가 생겼어도 1,000만 원 전액이 다 사고는 아니죠. 냈던 원금만큼 빠지니까. 그래서 이 만기일시는 은행에서 많이 취급하는 이유가, 우리가 은행 문턱 높다 하잖아요. 그만큼 신용이 좋아야 돼.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만기일시를 많이 선택하는 거고, 그 외에 이 원리금 균등은 아무래도 이금융권 위주의 상품이다 보니까 신용이 좀 떨어지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만기일시보다는 신용이 조금 더 내부 등급이 좀 더 낮으면 원리금 균등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출이 나가버리는 거죠. 왜? 혹시라도 터질 사고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대출 상환 방식.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채무자들의 몫이죠. 저 역시 채무자분들이 제가 어떤 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면 콕 집어서 그럼 이거 쓰세요 라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금융사들이 다 이 세 가지를 다 취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쓰고 싶어도 이거 쓸 수밖에 없고 이거 쓰고 싶어도 이거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꼭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중에 내가 다 포함이 돼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무자분이 내가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는 갚고 싶다. 그러신 분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빚은 내지만 빚을 빨리 갚고 싶다. 그러신 분은 원금 균등 아니면 원리금 균등을 이용을 하세요. 정부전자협이 됐든 뭐가 됐든 자관 대출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거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빚을 빨리 갚고 싶은 사람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뻔하잖아요. 원금이 갚아 나가잖아요. 원금이. 그러면 만기가 되면은 어찌됐든 빚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도 만기 되면 빚은 없어지죠. 근데 문제는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1,000만 원 내나? 해버리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거는 매달 80 얼마씩 대략 이 정도 금액씩 까나가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빚을 빨리 갚고 싶어. 나도 빨리 갚고 싶어. 근데
이거 말고도 난 피지만 해가지고 징이 죽고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많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선택을 못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이용하시는 수밖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연체는 피해야 돼요. 연체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거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나 사고 쳐버릴란다. 개내생, 파산, 신용해보면 나 이거 생각하고 있어. 그러신 분은 마음대로 선택해. 그냥 필요 없어. 어차피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갚을 계획이 없다니까 상관은 없지만 나는 내가 짐 빚이고 내가 다 갚아 나갈 거야. 근데 지금은 좀 월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납입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어. 그러신 분은 일단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만기 때 이거 한꺼번에 다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 갚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줄여놨잖아요. 그럼 줄이면 줄인 만큼, 그만큼 아니다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죠. 여유자금. 여유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걸 또 적금을 들여야죠. 상한기가 1년짜리죠. 1년 동안 적금 넣는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1,000만 원은 다 나머지더라도 절반만 모였다. 500만 원만 모였다. 그럼 500은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 500만 부정. 나머지 500은 부담 그나마 좀 덜 하잖아요. 아니면 만기일시는 또 연장도 해주니까 원금 몇 프로 내세요? 그럼 연장해 줄게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여유자금 적금해놓고 그거 가지고 주고 나머지 또 연장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나는 월 납입 금액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만기일시.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빨리빨리 갚아나가서 빚을 얼른 없앨란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